원주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이번 주 들어 30명에 육박하는 등 연쇄 감염 사태가 나타나 지역사회의 긴장감이 높습니다. 강원도 내에서 유독 원주에만 이 같은 일이 반복되면서 시민들의 피로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한 것으로 드러난 한 식당이 개인정보 불법 취득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세무당국은 해당 식당에 대해 탈세 여부 등 조사에 나섰습니다. 가을을 맞아 많은 관광객이 주요 국립공원으로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립공원공단에서는 방역 대책을 준비했는데요. 개인 방역 수칙 준수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동해안 지자체들이 가을철 산불 대응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강릉과 속초 등 지자체는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에 산불 방지 대책 본부를 마련하고 산불 방지 활동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강원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이번 주 들어 원주 지역에서만 30명에 육박하는 등 연쇄 감염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도내 누적 확진자 가운데 원주 확진자가 절반을 차지하는데요. 강원도 내에서도 유독 원주만 이 같은 일이 반복되면서 시민들의 피로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0일 오후 6시 기준 원주 지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53명입니다. 강원도 누적 확진자 279명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주 확진자 중 상당수는 지난 8월 수도권발 2차 유행 때 나왔습니다. 최초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다녔던 무실동 한 체조교실을 통해 무려 60여 명이 감염됐습니다. 당시 무증상 10대 확진자가 40%를 차지했는데 이들의 활동 반경이 넓다 보니 급속도로 확산된 겁니다. 본인이 이제 그 면역이 있으니까 그 코로나19가 들어와도 그걸 이겨내는 거, 증상이 없거나 아주 경미하게 나타나는 거고, 그래서 젊은 층들이 보면 코 냄새나 위각만 없어지고 다른 전신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잖아요. 이번 주 상황 역시 지역 간 전파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도 여주 한 요양시설에 근무하던 원주 시민 2명이 최초 확진됐고 이들 가족 간 감염으로 번졌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27일 홍천의 한 은행에서 시작된 홍천 지역 내 전파 역시 원주에 거주 중인 은행 직원이 최초 감염자였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확산의 원인을 특정할 수는 없는 상황. 원주시는 수도권 확산 상황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점에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인구 1000명당으로 따진다든지 이렇게 계산해보면 서울 경기보다 원주시가 조금 낮은 수준. 거의 원주시는 수도권이고 또 유동인구가 많고 또 이게 유동인구가 많다는 것이 그냥 외지에서 와서 관광객들이 왔다가 가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인근 지역으로 출퇴근을 하거나 이런 것이 워낙 많고 일부에서 원주시가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지역 전파에 대해 너무 방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확진자 동선 일부만 공개해왔던 기존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데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주시는 고위험 시설에 한해 이번 주말 자발적 영업 중단을 당부했습니다. 일주일 사이 30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나오면서 원주 지역의 불안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강원 도립대학교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강릉의 한 식당으로 유출됐다는 뉴스 전해드렸는데요. 해당 식당 주인이 개인정보 불법 취득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세무당국은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허위로 일한 것처럼 꾸며 세금을 줄인 것으로 보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장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립대 레저스포츠과 학생 20명의 개인정보를 무단 사용한 강릉의 한 식당입니다. 이 식당이 국세청에 신고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학생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9천만 원 정도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한 푼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서류상으로만 인건비를 지급한 건데 피해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무단 도용된 겁니다. 한 사람당 수십 차례에 걸쳐 3개월 단기 일용직으로 고용한 것처럼 세무서에 허위 신고를 했던 겁니다. 식당 업주는 서류를 꾸민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을 고용했는데 그들의 실명을 쓸 수 없어서 학생들 명단을 썼다는 게 업주의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한 아르바이트생을 통해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해외 근로자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을 대체를 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생이 좀 명단이 좀 필요하니 좀 해달라 이랬더니만은 그때 본인이 자필로 써갖고 왔었어요. 어찌됐든 내가 생각해도 개인정보를 활용했다라는 거는 내가 그 대표로서 굉장히 내가 송구스럽게 생각해요. 세무당국은 허위 신고와 탈세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식당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세금 잔류한 거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요. 조세 범칙 사항에 해당되면 저희가 검찰 고발할 수 있는 거. 세무당국의 조사가 시작되자 해당 식당 업주는 명의를 가장 많이 도용한 학생 건에 대해서만 정정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심은 20명이나 되는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누가 빼내서 전달했느냐에 모아집니다. 강원도립대학교는 30일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만큼 개인정보 유출 경로가 조만간 파악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강원권 유일의 부훈복지시설이 12월 개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부훈복지의료공단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 보훈 대상자의 노후를 위해 보훈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보훈요양원이 없어 타 지역을 전전했던 도내 보훈 대상자들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선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주 혁신도시에 자리 잡은 원주 보훈요양원. 지난해 3월 공사를 시작해 다음 달 완공을 목표로 마무리 공사가 한창입니다. 이번에 문을 여는 원주 보훈요양원은 전국 7번째로 건립되며 강원도에서는 유일합니다. 225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현재까지 국가유공자와 유족, 배우자 등 300여 명이 입소를 신청했습니다. 이번 달까지 심의를 거쳐 입소자를 최종 선정한 뒤 대상자는 오는 12월부터 이곳 요양원에 들어오게 됩니다. 전국 보훈요양원 중 최초로 치매 전담실이 설치되고 물리치료실과 심리안정치료실 등이 들어섭니다. 수도권과 강원도 내 시군과의 접근성이 좋은 데다 원주 소방서, 원주 기독병원 등이 가까이에 있어 의료 혜택을 볼 수 있는 점도 장점으로 꼽힙니다. 시설 자체가 병원하고 좀 구분해서 집처럼 느낄 수 있게끔 모든 상도대라든가 침대, 모든 디자인 설계들이 개별성에 입각해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 배치를 했습니다. 그동안 보훈병원이나 요양원이 없어 수원과 남양주 등 다른 지역으로 원정을 가야 했던 도내 보훈 대상자들. 이들은 이번 보훈요양원 건립을 통해 요양 서비스 혜택과 노후복지 서비스가 좀 더 개선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요양원보다도 그 복지사 있죠. 복지사가 5명, 요양사가 8명, 간호사가 4명. 이분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시설에 또 좋은 그 간호사 또 이런 복지사들을 통해서 받게 되니까 양질의 그 효과가 기대가 많이 되는 거죠.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평균 연령은 74.6세. 고령의 보훈 대상자들을 위한 전문 요양 서비스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번 보훈요양원 건립을 계기로 의사가 상주하며 질병을 치료하는 보훈병원도 강원도에 건립되길 바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태백과 삼척 일대에서 150년간 국내 수입 전량을 대체할 수 있는 규모의 티타늄 철광이 발견됐습니다. 국민의힘 이철규 국회의원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최근 5년간 경제성 등을 검토한 결과 추출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티타늄은 국방과 항공, 의료와 조선 등 산업 전반에 사용되는 광물로 세계 시장 규모는 약 33조 원가량입니다. 이번에 발견된 티타늄 철의 부졸량은 2억 2천만 톤가량으로 티타늄의 함유량은 1,000만 톤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철규 의원은 약 200억 원 정도면 탐사부터 개발까지 가능한 만큼 내년도 25억 원을 조속히 반영해 티타늄광 개발을 서둘러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특정 후보 공약을 비판한 혐의로 기소된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에 대한 첫 공판이 30일 춘천지법 형사 2부 심리로 열렸습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민 교육감은 학부모들의 알 권리와 혼란 방지를 위해 진실을 말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국제학교 설립은 교육감의 권한인 만큼 선거법 위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민 교육감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기자간담회에서 미래통합당 김진태 예비후보의 국제학교 설립 공약에 대해 허위라고 밝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직장 내 갑질과 식자재 재활용 등으로 감사를 받은 원주 지역 모 중학교 영양교사가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주교육지원청 징계위원회는 최근 해당 영양교사에 대한 심의를 거쳐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해당 영양교사는 학교 급식 식재료를 재사용하고 조리사 등의 갑질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교육지원청 감사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전국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강원지부는 다음 주 원주교육지원청 앞에서 솜방망이 처벌을 규탄하고 해당 영양교사의 영구 퇴출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가을철 많은 관광객이 단풍 구경을 위해 주요 국립공원으로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립공원공단에서는 다양한 방역 대책을 준비했는데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개개인이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거겠죠. 단풍 구경을 가시더라도 아직 코로나19 상황이 끝나지 않은 만큼 마스크 착용은 필수입니다. 이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읍시 내장산입니다. 알록달록 물든 단풍을 보기 위한 발길은 올해에도 이어졌습니다. 이제는 일상이 된 발열 체크와 마스크 쓰기는 이곳에서도 필수입니다. 공원을 찾은 관광객들은 단풍이 주는 아름다움을 보며 잠시나마 여유를 갖습니다. 자주 오는데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 왔어요. 근데 와보니까 시원하고 그냥 공기도 좋고 해서 좋아요. 국립공원이라고 해서 코로나19에서 안전한 건 아닙니다. 지리산과 설악산 등 우리나라 주요 국립공원을 찾는 발길은 단풍철에 집중됐습니다. 지난해 10월 탐방객 수는 560여만 명으로 평소보다 2배 이상 많았습니다. 그만큼 공원 내에 많은 사람들이 가까운 거리에 머물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국립공원공단은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많은 관광객을 싣고 오는 대형 버스의 경우 주차를 금지했고 공원 내 셔틀버스와 케이블카 탑승 인원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내장산 설해봉과 갓바위, 지리산 발해봉 등 21개 국립공원 주요 탐방 밀집 지점 58곳에 출입 금지선을 설치했습니다. 이와 함께 탐방로 일부를 일방 통행로로 만들어 관광객들 사이의 접촉을 최소화했습니다. 하지만 공원 내 마스크 미착용에 대해선 제재할 수 있는 법령은 마련됐지만 오는 11월 13일까지 계도 기간이기 때문에 권고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스크 착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 안전은 내가 스스로 지켜내야 한다는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는 피하고 적절한 거리 두기를 실천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집에서 단풍을 즐길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리산과 오대산, 내장산 등 주요 국립공원을 수놓은 단풍을 ASMR과 열기구 체험 등 다양한 형태로 제작한 영상을 공단 유튜브 채널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강원도 사회적 경제혁신타운 조성의 구체적인 추진 목표와 현황을 공유하기 위한 포럼이 29일 원주 기후변화 대응 교육연구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포럼은 강원도 사회적 경제혁신타운의 바란다를 주제로 원주 협동사회경제 네트워크와 지역 국회의원실이 함께 마련했습니다. 포럼에서는 강원도와 원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강원도 사회적 경제혁신타운 사업 계획과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정부의 사회적 경제 육성 방안에 대한 각계 전문가의 주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강원도와 원주시는 원주 우산동 옛 시외버스 터미널 부지에 강원도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 조성을 목표로 내년 정부 공모사업에 참여할 예정으로 현재 사업 참여를 위한 적격성 심사를 통과한 상태입니다. 동해안 지자체들이 가을철 산불 대응에 본격 나서고 있습니다. 30일 강릉구와 속초 등 지자체는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에 산불 방지 대책본부를 마련하고 산불 방지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강릉시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상황실 19곳을 설치해 운영합니다. 속초시도 산불 예방 진화대와 감시원 130여 명을 대상으로 발대식을 열고 본격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습니다.